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현미누룩 효소, 즉 명순의 효소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중에 쌀 요거트라고 팔리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똑같이 만들죠. 똑같은 재료로. 현미보다는 주로 이제 백미로 만드는 게 많고, 똑같이 누룩을 써서 만드는데, 인터넷에서 올라와 있는 그 쌀 요거트 만드는 방식을 보면은, 발효기가 적당한 게 없어서 그냥 일반 밥솥 보온에서 뚜껑을 열어놓고 만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물을 많이 잡고 8시간 정도 발효를 시키는데, 그러면 온도가 약 60도 이상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발효 시간도 짧지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이 전혀 증식을 못합니다. 미생물은 극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아주 민감한데, 우리가 김치를 보통 실온 상태 25도 이렇게 이런 데서 발효를 시키는데, 60도에서는 발효 안 시키죠. 미쳐버리죠, 김치가. 너무 온도가 높아버리면. 자, 우리 젖산균들, 이 현미효소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주로 젖산 발효를 시키는데, 젖산균은 37도, 우리 체온. 그래서 우리 장내 미생물도 이 37도일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즉 가장 좋아하는 온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50도 이상이 되면 미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40도만 넘어가면 이제 벌써 활동성이 떨어지고, 50도 넘어가면은 거의 사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시중에 쌀 요거트는 당화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식혜와 같이, 식혜도 보온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식혜도 발효 음식은 아닙니다. 당화된 음식이죠. 엿질금의 효소가 백미밥에 당분을 쪼개는 것입니다. 그걸 당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룩을 현미밥에 섞어 놓으면 물이 질겅질겅 나오죠. 왜 물이 생길까요? 자, 이게 복합당이 단당으로 쪼개지면서 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것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당화가 잘 됩니다. 근데 이건 발효는 아니죠. 자, 그래서 60도에 누룩을 섞어 놓으면은 식혜처럼 단맛은 돕니다. 그렇지만 미생물에 의한 발효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가 발효 음식의 효능은 뭔가요? 발효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생물을 최대한 증식시키는 겁니다. 즉 미생물을 양육하는 거예요. 발효의 명의는 바로 이 미생물을 가장 많이 키우는 사람입니다. 뇌를 키우는데 뇌를 가장 많이 증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왜 미생물을 가장 많이 시켜야 할까요? 자, 일단은 맛이 좋다고 그러죠. 발효가 잘 됐다. 김치가 발효가 잘 됐다. 야, 저 집 된장은 맛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발효가 잘 되었다는 말이고, 발효가 잘 되었다는 말은 미생물이 최대한 증식했다는 말입니다. 즉, 그 미생물 자체가 영양 물질인 것입니다. 즉, 에너지 변환이 된 거예요. 자, 막걸리를 만드는 백미밥 자체는 영양이 없죠.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룩으로 발효를 시켜서 미생물을 증식을 시키면 이 전혀 다른 영양물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당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나 비타민, 단세지방산 이런 영양물질로
에너지 변환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게 에너지 변환이 많이 일어날수록 더 좋은 발효 음식이 되고 나는 더 많은 영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효 음식은 기가 막힌 거죠. 단순한 당질이 백미밥을 먹으면 혈당만 올리는 당질, 또 살만 찌는 당질인데 이것을 에너지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당질은 줄어들고 우리 몸에 진짜 필요한 생리 활성 물질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을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하면은 60도, 50도에서 하면은 미생물이 증식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단맛만 있는, 물론 이제 효소도 좀 있죠. 그런 쌀 요거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발효 음식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미생물을 최대한 증식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명순의 효소라고 합니다. 자, 1차 발효를 40도 이내에서 하고 1차 발효를 40도 이내에서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물을 많이 안 붓죠. 자, 쌀 요거트 만드는 방식은 처음부터 물을 많이 잡아버려요. 자, 그러면은 누룩의 효소가 당화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효소가 이렇게 농도가 높아야 당화력이 좋은데 물을 갖다가 처음부터 많이 잡아놔 버리면 이 물에 희석이 돼 버리는 거죠. 설탕물에 물을 많이 넣어 버리면 설탕물이 싱거워지듯이, 그래서 물을 최대한 적게 뻑뻑하게 해서 누룩을 섞어 놓습니다. 그러면 당화가 최대한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서 단당이 뛰면은 미생물의 먹이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충분히 당이 쪼개져 이제 단당이 많아졌어요. 미생물의 먹이가 많아졌단 말이죠. 자, 그 누룩의 효소에 의해서 영양도 쪼개지지만 동시에 현미에 들어있는 농약 성분, 뭐 몸에 해로운 뭐 피틴산이나 렉틴 이런 성분이 다 제거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12시간 동안 그렇게 1차 발효를, 그러니까 1차 발효는 발효라기보다 이제 주로 이제 당화죠, 당화. 그러면서 미생물이 서서히 증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효모 발효와 젖산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죠. 명순의 요소는. 자, 우리가 효모 발효는 막걸리가 왜 건강에 좋냐? 이 효모균들이 증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알코올이 많아지면 이제 또 옥에 티가 되죠. 너무 많으면 또 알코올은 몸에 해로우니까. 자, 우리 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아주 소량의 효모 발효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젖산 발효를 시킵니다. 자, 2차 때 물을 가득 부어주면 일단 단당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젖산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합니다. 온도도 가장 적당하고. 그럼 이 젖산균들은 단당을 먹어치우면서 급속히 증식을 하면서 전혀 다른 물질들로 변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 음식의 최대한 효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미생물을 양육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당질이 전혀 새로운 영양물질로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최대한 많이 변환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명순의 효소의 효능은 충분한 미생물을 양육시킨다. 그리고 이제 왜 현미 효소가 가장 많은 영향을 얻을 수 있느냐? 현미 자체가 영양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쌀룬을 넣죠. 쌀룬 2숟갈은 현미밥
약 100그릇의 영양이 들어있습니다. 쌀눈에 현미의 영양 66%가 들어있죠. 그 조그마한 쌀눈에.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밥 지을 때 넣어서 밥을 해 먹어요. 그럼 절대 이거 흡수가 안 됩니다. 우리 소화효소가 그걸 쪼개질 못해요. 그래서 쌀눈을 놓아 먹으면 방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미밥을 할 때 같이 익혀서 발효를 시키면 그 현미의 쌀눈의 영양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곧 돌아가시게 생긴 분들이 오로지 현미효소만 드시고도 그렇게 1년, 2년을 살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현미효소가 좀 달아요. 약 15브릭스가 나옵니다. 그 과일이 잘 익을 때 그 당도인데, 그래서 이 15브릭스일 때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당도고, 그래서 증식을 잘 합니다. 당분이 적으면은 증식을 못해요. 자기들의 그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너무 당분이 높아버리면 또 증식을 못해요. 자, 15브릭스인데 암 환자나 당뇨 환자들이 싫어합니다. 또 살찐 사람도. 자, 그래서 이제 그 개선책이 이 버전이죠. 그것을 건더기를 좀 많이 해서 1차 발효를 시킨 다음에 건더기를 건져버리고 그 국물에 물을 더 희석해서 2차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충분한 젖산 발효를 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발효 때 보통 10시간을 하는데, 이걸 좀 길게 하고 싶어도, 즉 우리가 발효를 시간을 좀 길게 하면 할수록 그 당질은 줄어들면서 영양은 더 많아집니다. 유익균들이 더 많이 증식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10시간을 넘기기 힘든 이유가 효모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너무 시어 빠진 막걸리 맛이 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 국물을, 건더기를 건너버리고 국물만 하면은 발효 시간을 2~3시간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당도는 훨씬 낮고 젖산 발효를 충분히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도는 더 떨어지죠. 그리고 건더기가 없이 마실 때 가장 소화가 쉽습니다. 그 소화기가 나쁜 사람은. 그리고 이 건더기도 당질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 당분이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건더기가 정말 또 이 쾌변을 만든, 황금변을 만드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 현미의 미강이 섬유소인데 1차 발효 때 이렇게 누룩으로 분해를 해 놓으면은 장내 미생물에 아주 좋은 그 먹이가 됩니다. 섬유소인데 이 현미의 미강이 정말 이 변에 좋다는 것을 제가 먹을 때마다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셔본 분들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미강, 격강자도 한문으로 이 쌀견인데, 격강자에는 쌀미에 건강할 강자를 씁니다. 한문은 허투루진 글씨가 없어요. 다 어떤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다른 강자를 쓸 수도 있는데 건강할 강자를 썼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그것을 현미밥으로 먹어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는데, 발효를 시켜버리면 정말 보약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맛이 없다, 뭐 식감이 떨어진다. 물론 백미밥보다는 맛은 없지만
글쎄요, 우리는 맛있는 것도 다른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치, 뭐 고기, 뭐 이런 거 같이 먹으니까 뭐 전혀 거부감 없이 뭐 죽을 때까지 먹으라고도 먹겠더라고요, 저는. 음. 어, 입에 기를 들이면은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뭐 매번 그걸 먹을 필요는 없지만 뭐 백미밥 먹다가 또 그렇게 건더기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한번 그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꼭 섬유질 섭취량을 줄이고 그 효소 건더기와 백미밥 그리고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그리고 약간의 김치 그리고 고기 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막 영양을 생각하기 위해서 또는 항암 성분이 많다고 이것저것 챙겨 먹지 마십시오. 절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장내 발효가 잘 되는 음식이 바로 진짜 항암식품입니다. 자, 명순의 효소의 우수성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